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용한 정보가 되니까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할 때요. 반납하라고 제가 얘기했죠. 반환일시금 반납해야지 소득세율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추납을 반드시 119개월 최대한 하고 최대보험료를 하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반납하고 추납할 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분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납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로 낼 것에 대해서 납입의 편의성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반환일시금 분납이라든가 추납 분납은요, 그런 혜택이 조금 있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혜택보다는요, 불이익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만을 위한 방송이고요. 소비자만을 위한 권익을 위해서 제가 바로 분납의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무용하다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그러니까 1988년도 이후에 가입했다가 10년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가령 경력 단절료라든가 결혼 때문에 그만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퇴사해서 그 당시에는 바로 퇴사한 다음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년 뒤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은 반환일시금 받을 수가 없죠. 반환일시금 받으려면 10년 미만은 어떻습니까? 60세가 되는 때까지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9년 동안 반환일시금 대상자였다. 반환일시금 받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1년 이상 더 납부해야 되겠죠. 당연히 최대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환일시금을 받는다면은요, 납입액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연금 연금액 수령 시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율, 3년 만기, 1년 만기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그 다음에 반환일시금 받는다면 퇴직 소득이라고 해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냐면요, 지금 국민연금 노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대 보험료를 내고 있고요. 최고의 노후준비 상품이니까 연금보험은 배척하고 해지하고 국민연금을 가입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습니까? 이미 가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미 가입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것을 당연히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반납기간 3년, 4년, 5년, 6년을요. 충분하게 바로 납입기간에 연장해서 엄청난 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또 소득대출이 엄청나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납한다고 해서 추납 같은 경우에는 추납을 다 한다면 당해년도에 소득공제를 받아갖고 소득공제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추납과는 달리 반납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죠. 왜냐하면 예전에 2002년도 전에 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거든요. 2002년도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 시에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납을 안 한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 대체율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왜냐면요, 반납을 하는 경우 반환시금을 1988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그러면요, 그것을 다시 복원시키면 현재 41.5%의 소득 대체율이지만 70%로 복원됩니다. 엄청나죠? 99년도부터 2007년도에 받았다면 60%의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환일시금을 반납해갖고 엄청난 연금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입니다. 높은 수익률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바로 70% 혜택, 이거 엄청납니다. 자, 반납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반납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인증하고요. 전자민원 개인서비스 신고 신청에 들어가서 반납금 납부 신청을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납 승인이
되고 이골의 이체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당일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상 계좌로 신청해서 납부할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반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했습니다. 215만 원의 원금을 수령했죠. 하지만 2020년도에 반납한 사람이 있습니다. 50세가 되었고 이것을 반납하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가 27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반납을 했죠. 왜냐면요. 이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로 반납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요. 놀랍게도 1988년도부터 1990년대까지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0%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엄청난 소득 대체율을 구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50세 여자가 그렇게 했더니만 어떠한 연금이 더 예상되냐면요. 총 238개월 연금을 납부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3,061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고요. 65세 때부터 매월 54만 3천 원을 현재 가치로 수령할 수가 있고 또한 90세까지 산다면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낸돈 대비해서 553.4%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연금은 미래 가치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238개월 3,061만 원 냈는데요. 2024년도 물가상승률 2.3% 적용 시에 65세 때부터 76만 3,72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90세까지 무려 4억 3,640만 원을 받으니까 낸돈 대비해서 현재 가치는 뭐 400%대밖에 안 나오지만 미래 가치로 본다면 1,426%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받는다. 수익률을 받는다. 그리고 100세까지는 무려 6억 2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2,026%를 받으니까 당연히 반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요. 2023년도에는 3.6%였거든요. 이거 적용해 보겠습니다. 65세 때부터 93만 원가량 받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는 5억 9천 67만 원 받으니까 낸돈 대비해서 1930% 받고요. 100세까지 산다면 9억 1807만 원 받아서 무려 300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자랑한다. 그 다음에요. 2022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 5.1%였거든요. 이거 적용한다면 65세 때부터 이 50세 여자는요. 115만 원 정도를 평생 받게 됩니다. 체증해서요. 그래서 90세까지 무려 8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낸돈 대비해서 2.800%입니다. 100세까지 살 수 있겠죠. 14억 8,715만 원 받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거의 5,000%에 육박하는 수익을 자랑하니까 당연히 반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꺼번에 다 내면 또 금액이 많다고 해서 뭘 많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금액이 큰 경우 분납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미만의 반환일시금이었다. 그러면요, 3회 동안 나눠낼 수 있고 5년 미만이다. 그러면 12번에 나눠낼 수 있고요. 5년 이상이다면 24회, 2년 동안 나눠낼 수 있는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가산이자율이죠. 보시는 바와 같이 1988년도부터 1993년도까지 무려 정기예금 이율이 10%였습니다. 지금은 2025년도 2.6% 가산이자를 물게 됩니다. 근데 이자만 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자 물기 때문에 분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로 분납하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가산이자는 무는데요. 그거 물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분납 신청한 이후에 2년 동안 분납했다면 1년 만에 사망하게 된다면 아니면 장애를 입었다면 1급 장애를 입었다면요. 낸 것만 1년 동안 낸 것만 유족연금에 반영되거나 장애연금에 반영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반납을 하는데 한꺼번에 못 내니까 분납을 했으니까 2년치 전부 다 중간에 사망하더라도 장애를 입더라도 다 반영되는 거 아닌가? 가산이자까지 물었으니까 하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만 물고 그 분납의 효과는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분납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이자만 쓸데없이 내고 분납 납입 기한 동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금액 얼마 안 됩니다. 바로 완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돈도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당연히 빚을 내서라도 제가 억가심쟁으로 하라고 하는데 빚 내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최고의 상품을 반납하는 건데요. 돈 없다는 이유로 안 한다? 그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엄청난 손실이 오다 보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금융 상품들 많이 있죠.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암보험, 간병, 치아, 치매,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각종 어린이 보장보험, 저축보험이 있습니다. 단기납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건 모조리 해제해야 되겠죠. 예금 적금 있습니다. ELS 있습니다. 해제해야 되겠습니다.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비과세 상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비과세 계좌인 종합저축이 있습니다. 세금 우대 있습니다. 분리과세 있습니다. 또한 뭡니까? 세액공제 상품들,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모조리 해지하시고요. 펀드 있습니다. 이것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펀드는요, 수수료만 많고요.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세금도 내야 되죠. ETF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가입한 거 있으면 무조건 해지해서 그 반환일시금 반납부터 일시금으로 납부하고 나서 효과적인 투자처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 반납하지 않고 연금보험이나 가입해서 노후 준비하겠다. 이것은 폭폭망이 되겠습니다. 재고의 상품을 버리고 쓰레기 연금을 가입하니까 여러분은요, 노후 준비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가 있습니다. 이북으로 8,500원에 제가 판매 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실물은 17,000원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한번 투자해 보신다면요, 얼마 안 되죠. 투자라고 말할 수도 없겠습니다. 그 콘스탄트 김의 절세 전략을 한꺼번에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반환일시금은 분납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아셨죠? 그렇다면 추납은 어떨까요? 반환일시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반환일시금은 이자 내봤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추납은 거의 7천만 원에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추납은 119개월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납도 돈이 없으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60개월 동안 분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산이자 또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개월 동안 분납하다가 예를 들어서 분납 기간 뭐 6개월이나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바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반환일시금 그 분납하고 동일하게 분납으로 낸 기간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죠. 그러니까 60개월로 만약에 분납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다. 그러면 10%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납입기한이. 그러니까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죠. 왜 쓸데없이 이자만 물고 이렇게 반영하지 않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추납도 당연히 완납을 하는 것이 좋지 분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왜 그렇다면 분납을 하면서 이자를 받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바로 상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납의 혜택은요, 신청한다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보수월액의 9%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면 9만 원만 내면 되고 그걸 119개월 동안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내다 보니까 그 한꺼번에 내면 좋은데 분납을 하면 계속 분납 기간 동안에 9만 원만 낸다는 겁니다.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도 9만 원밖에 안 낸다는 것이죠. 이것이 혜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현재 300만 원 받고 있다면 추납보험료는 27만 원인데 1년 후에는 분납하지 않는다면요. 1년 후에는 다시 추납을 하면 자기 보수월액이 400만 원으로 오르면 추납보험료가 36만 원이 되다 보니까 분납을 하면 지금 현재 보수월액 대비 27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60개월 동안 납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추납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만 원보다 55만 5,300원 내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9만 원으로 픽스해서 60개월 동안 낸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죠.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적게 내는 것은 배려가 아니죠. 많이 내야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산이자만 물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역혜택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납을 분납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가산이자만 물고 효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반납처럼 추납할 돈이 없다면 분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그냥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생길 때마다 내면 가산이자 물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러라도 빚을 내서라도 만들 정도로 억가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 상품들 모조리 해제해서 납입한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분납
할 때 효과가 그 납입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 시금하고 추납은 분납하면 안 되고 반드시 다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 모조리 다 어떻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들, 보험들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 재배치한다면 돈이 차고도 넘칩니다. 옛말에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으면 수고가 많고 너무 영리하면 고생이 많다. 걱정으로 고생이 많아진다고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없는 무능한 사람하고 멍청한 사람, 아둔한 사람이 되라. 이 소리 같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재능이 많고 영리해야만 노후를 고민을 해서 풍요롭고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라비앙로즈라고 하는 장밋빛 노후 인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재능과 영리함을 같이 겸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영리할 수 없잖아요. 현명한 판단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조언해주고 관리해주는 멘토, 종합자산관리사의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줄줄 새는 돈의 낭비를 막고요. 성공적인 은퇴 설계하고 자산관리, 절세 전략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될 수가 있죠. 인생 뭐 뒤융복발자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관리, 노후 설계, 준비, 절세 전략,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 적격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적격 컨설팅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추납 관련돼서 119개를 한꺼번에 내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납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납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냥 신청 취소하십시오. 취소하시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60개월로 분납하다가 1년만 냈다. 취소하면 나머지 48개월에 대한 것들은요. 돈이 생길 때마다 내던가 아니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 개혁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라도 하라고 제가 억하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평가 분석 잘하면요. 그 노후 설계 컨설팅을 잘 받아보시면 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분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